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렉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죠.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 와우, 와우. 이런 말씀하셨대요. 분명히 무언가를 보신 겁니다. 그 아이 땡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세계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요, 이 스티브 잡스가 봤던 그 세계, 그 세계를 직접은 안 되죠. 우리가 직접 보면 큰일 나죠. 자,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요걸 임종체험이라고 하죠. 임종체험이 있는 템플스테이, 요런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가진 명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휴가철이 한창이기 때문에 무언가 스테이할 곳들을 다 찾고 계시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56번째 지하철 여행이지. 와, 많이 돌았네요. 56번째 열차는요. 이색적인 템플스테이가 있는 공간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열차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임종체험이 있는 곳. 야, 요즘에 또 임종체험이 뜨고 있죠. 너튜브의 박미선 씨, 개그맨,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또 영상 공개를 하셔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자, 임종체험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남양주, 멀지도 않아요. 봉인사라는 사찰을 한번 찍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국에서 가장 짧은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놀랍죠? 서울 시내에 있어, 심지어. 조계사 사찰을 한번 찍을 거고요. 진짜 가깝죠. 자, 세 번째는요, 보너스 코스입니다. 자, 여름 방학이고 하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다녀오시라고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이 아니죠. 손주. 네, 손주뻘 되는 애들 데리고 다녀오시라고 경주에 있는, 무술을 하는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골굴사까지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종체험 원톱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임종체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기업들도 많고 센터들도 많은데 여기가 원톱이다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봉인사 템플스테이 코스로 안내를 해 가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코스에 임종체험이 있는 거 굉장히 드뭅니다. 놀라운 곳이죠. 자, 그래서 이지하게 쉽게 어떻게 가느냐? 전철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목역, 예전에 우리 또 군대 간다 그러면 상목역까지 환송을 많이 하러 갔죠. 상목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경춘선으로. 그래서 춘천 방향으로 쭉 가시다 보면 금곡역이 있습니다. 금곡역. 금곡역에 하차. 그리고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세요. 마을버스 64번 타시고 종점까지 그냥 냅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종점이 봉인사 사찰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경춘선 타고 금곡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64번 타고 종점 내리면 끝입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뭐 어때요? 우리가 이 생판 안 해본 임종체험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영명유래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곡역, 금곡동 여기가 남양주시청 제1청사가 있는 곳이고요. 금곡이란 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있습니다. 예전에 철을 파낸 곳이라 그래요. 철이 많이 났던 거죠. 쇠푼. 그래서 금곡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쇠금자 써가지고 금곡이었다 불렀고요. 자, 봉인사라는 사찰. 그럼 이 사찰은 어떤 데냐?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역사는 따로 공부 한번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 놀라지 마십시오.
템플스테이로 유명합니다. 템플스테이. 전국에 템플스테이 중에서 거의 넘버원급으로 치는 경기권 템플스테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정부 있죠. 정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매년 2번씩 여행 가는 달을 선정합니다. 여행 가는 달 선정할 때 10,000원의 행복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10,000원을 내고 행복하게 힐링을 하러 여행 가라고 어떻게 템플스테이 코스를 추천을 하는데 항상 봉인사 템플스테이가 꼽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불허전 템플스테이가 제가 몇 개만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다 운영을 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요거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에 야, 나 멘탈이 좀 약해졌어. 늙으니까 그냥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멘탈 강화 명상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고요. 대부분의 템플스테이들이 전국에 1박 2일이죠. 1박 2일이고요. 예불체험, 그다음에 마음 관찰 글쓰기랍니다. 글쓰기가 이게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신익수 아닙니까? 신익수가 항상 책을 연간 한 권씩 내잖아요. 그때 항상 쓰는 책이 글쓰기 책이 한 권씩 있잖아요. 제가 작년 5월달에 냈던 책도 100만 클릭, 글쓰기 책이었고, 글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멘탈 코칭까지 받아서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운다. 글쓰기를 통하고 멘탈 코칭을 통해서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힐링의 숲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힐링이 되는 숲이 있어. 옆에 바로 있는 숲이 어디냐?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니, 그 유명한 광릉 숲이 있습니다. 야, 이 역사는 벌써 550년 아닙니까? 훼손되지 않은 숲 그 자체. 그리고 여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전나무 숲이 있어요. 전나무 숲. 200m 구간짜리. 야, 이거 진짜 명품이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나무 숲이 있는 공간에는요. 항상 사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명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나무 숲에 있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사찰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오대산. 강원도 자락 가다 보면 오대산의 월정사라는 사찰. 거기는 뭐합니까? 여기는 진짜 템플스테이 중에 극강의 템플스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월정사 사찰은요. 심지어 여기는 경쟁률이 있어. 그래가지고 단기 출가 학교를 보통 한 달씩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주지스님께서 서류 심사를 걸러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아니죠. 유명세가 높은 사찰이다 이거죠. 월정사. 거기에 뭐가 있다? 전나무가 있고 여기도 또 있죠. 전나무 숲길. 피톤치드 가득한 전나무 숲길에 있는 게 봉인사 사찰이다. 힐링의 숲 프로그램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겨울 죄송합니다. 겨울이 아니고요. 거울 거울 명상과 홀로그램 명상.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란 게 여기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2차원, 3차원적인 어떤 입체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상 자체를 하는데 기본적인 게 깔고 가는 건 명상인데 재밌게 명상을 하라고 어떤 실습 단계에서 홀로그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거. 불교 최고 경전인 금강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각경 이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 있죠. 자존감을 플러스 시키고요. 그다음에 정신력 강화, 집중력 향상, 동기 유발까지 해가지고 공황장애 극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처럼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현타가 와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심장도 막 뛰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되게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톡스라는 게 있어요. 기공을 바탕으로 한 디톡스. 기공은 참장공이랑 기공을 같이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꾸미는 게 있는데 요거 기공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 인체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프로그램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레몬 음료 마시는 거, 그다음에 코리안 스타일은 장청소, 그다음에 단식 이런 것들
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쯤에 여름에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님들께 지하철 여행이지 이 지역에 갈 수 있는 여름 휴가철 템플스테이로 육지장사 의정부 바로 옆에 있는 양주에 육지장사 소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도 단식 디톡스 할 수 있는 단식 여기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분노 짜증 같은 것들 있죠. 여기 단식을 하면 없어진대요. 더 나오나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런 것들 뿜어내고 분출을 하고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어머님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요 효과가 있어요. 참장공 요 효과가 봉인사께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수련이 진전되잖아요. 이 기공이. 그러면은 피부가 고와집니다, 어머니. 이 좋죠. 그다음에 탈모증도 완화됩니다. 아버님 거죠, 이거는. 탈모 완화. 저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압권이에요. 저승꽃 있죠. 얼굴 반점들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거 화장 지우고 나면 저승꽃 진짜 많이 피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점이 없어진대요. 이런 것들. 이런 극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있죠. 디톡스 기공 템플. 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리고 비만자 있죠. 비만자. 몸무게. 체중이 미달인자 있죠. 보통은 템플스테이 하면 다 그 육지장사 그다음에 봉인사건처럼 체중이 빠지게끔 해주는데 야 그럼 체중이 미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수련을 하고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체중이 미달인 자 오히려 체중이 늘어난다고. 이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뭐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한 번씩은 체험해 볼 만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게 4개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봉인사의 진짜 시그니처는 뭐다? 임종 체험입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미리 그 체험을 한번 해보면 그게 가슴에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임종 체험을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먼저 가셨을 때 있죠. 그러니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잘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웰다잉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임종 체험입니다. 첫날 있죠. 첫날, 둘째 날 2일차 동안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임종 체험은 첫날 모든 걸 다 끝내고 갑니다. 그래서 첫날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2시부터 인생 와칭 명상을 통해서 봅니다. 인생 워칭, 명상을 통한 인생 와칭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1시간 반 동안 명상을 통해서 한번 쫙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마등처럼 뭐가 쫙 스쳐갈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록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임종 체험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임종 체험 끝난 다음에 여기는 독특한 게 스님하고 차담을 나누면서 뭔가 통찰력을 얻잖아요. 이거를 임종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스님하고 차담을 나누면서 인생 정리를 하는 어떤 멘트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언가 자기가 인생 극강을 끝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 뒤에 스님하고 다 소담소담 차담을 나눈다. 이거 좋죠. 그리고 저녁 공양 밥 먹어야죠. 배고픕니다. 아무리 죽음의 끝 문턱까지 갔다 와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저녁 공양은 오후 5시 반부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기에 굉장히 반찬이 좋습니다. 공양 반찬이 뭐 계란 삶은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아요. 소세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는데 무슨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죠. 자, 그다음 둘째 날은 아침부터 아침 공양합니다. 6시 반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오전 시간대가 휴식 시간입니다. 보통 요럴 때 하는 게 산행이죠. 자기하고 같이 임종 체험에 참가했던 그 기수들 있죠. 기수들끼리 같이 해서 산행을 하는데 그 주변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그 불교 용어로는 원족이라 그럽니다. 먼 산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거. 원족 한번 하고 컴백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점심 공양까지 하고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날 임종 체험을 했잖아요. 끝까지 먹고 퇴사를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1박 2일. 짧겠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체험 그럼 왜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요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죽음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임사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인간의 어떤 영적 레벨이라 부르는데 이 영적 레벨이 평소보다 9배 정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멘탈력의 어떤 9배 정도 높아진 극강의 단계를 체험을 하고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순간이죠. 영적의 능력이 9배, 10배 높아진 그 순간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정도까지 하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레벨이 뭐고 야 신기자 뭐야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인생 선배들 중에 이런 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셨던 분 중에 이어령 교수님. 그다음에 왜 뇌과학자분 중에 정재승 교수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메멘토 모리하라. 이게 어떤 뜻이냐?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말고요, 아버님, 어머님. 메멘토 모리하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장애가 있는 순간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점심 때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이 돼. 이럴 때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짜장면 먹는 게 나을까? 짬뽕 먹는 게 나을까? 이 고민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 신기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게 행복할까? 그냥 인생을 다지고 건강하게 나머지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게 나을까? 이런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죽음의 효과입니다. 메멘토 모리아라.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1초 1초 있죠. 요 1초 1초는 우리가 보내는 그냥 방송을 들으면서 있는 1초 1초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밀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농밀함, 이걸 알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아라. 이런 멋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신익수.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 죄송합니다. 진짜 또 흥분했죠. 자, 임종체험 순서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원래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중에 노홍철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너튜브 통해서 굉장히 방송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의 임상을 진두지휘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아니고 분이죠. 그래서 전도사 중에 임종체험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원장님 중에 김기호 원장님을 계세요. 이분께서 직접 임종체험의 어떤 이 진행들을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밀도 굉장히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는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 자서전 있죠. 자서전. 그 다음에 부고. 내가 죽었다 과정을 해. 바로 내가 오늘 죽은 거야. 죽었다 과정을 하고 부고 일지까지 써봅니다. 진짜 정말 죽음을 앞둔 거야. 죽음을 맞이한 거야. 이런 가정을 하고 내 인생의 자서전 그리고 부고 일지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고 일지와 함께 남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한 장. 약간 어떤 유서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까지 같이 쓰면서 내 지난 삶을 돌아보는 거죠. 제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텐데 지하철 얘기지. 아빠도 이렇게 진지한 프로그램 소개할 때가 있단다. 자, 그리고 장난이 아닌 게 있죠. 요거를 쓰는 장소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디다가 쓰냐면 제가 요 탁자를 지금 요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요 탁자 있죠. 자기가 부고일지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자서전을 쓰는 그 탁자 바로 옆에 촛불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 옆에 옷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옷의 정체가 뭐냐?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인 거죠. 그 수의 옆에 두고 부고일지와 그다음 내 인생의 자서전을 씁니다. 얼마나 이거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심경이 복잡한 거죠. 그다음에 부고일지 있죠. 부고일지는 미리 프린팅한 걸로 줍니다. 부고일지. 자, 부고일지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글하고 3인칭으로 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땡땡땡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뭐 62세, 63세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그의 사망 원인은 땡땡땡이다. 허파암이다, 간암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의 남은 가족은 땡땡땡이다. 뭐 와이프, 자식들이 있겠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땡땡땡으로 기억할 것이다. 요 땡땡땡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빈칸 메우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을 때 남들은 나를 뭘로 기억을 할 건가 이런 거죠. 신익수, 너는 뭘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로 기억이 될 건가? 이거를 그 머리를 싸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이 창의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한 단어가 있어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땡땡땡이다. 요거 있죠.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시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이름이 아니라도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가 세상에 남긴 업적은 땡땡땡이다. 저는요, 요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세상에 남긴 업적은요, 저는 그 괄호에다가 이걸 채울 겁니다. 지하철 여행 이지다. 가끔 우리 시니어 TV 사장님께서 보시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마지막 한 줄이 가장 의미심장한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묘비에는 땡땡땡땡땡땡 이 문장을 땅 적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의 부고일지. 끝내주죠. 그다음에 내 인생의 자서전.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중요한 일 순서대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는 저는 이거거든요. 시니어 TV 지하철 여행 이지 진행. 이런 거를 씁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쓰는 거죠. 이런 거를 시간 순서대로 쓰면은 내 인생 자서전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칭 해주십니다. 옆에 이제 코칭 아까 굉장히 유명한 김기호 원장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죠. 물론 그분이 바쁘시면 다른 분이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죽음 명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코칭들을 해주시는 거죠. 삶을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삶을 크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체험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인 의미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괜히 또 이거 우울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어주는 거죠. 죽음을 자각을 하게 된다. 그 순간이 그러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가 기적이구나, 미라클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범사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코칭을 받으면서 가슴에 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한 코칭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1번 부고일지 작성, 나의 자서전 작성, 2번 코칭, 그 3번이 드디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처 순간 3번의 단계 뭐냐? 입관입니다. 와, 이거 끝내주죠. 입관. 관 안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관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옷은요 뭘 입고 들어가냐? 수의. 아까 우리 부고일지 쓸 때 바로 옆에 있던 수의 있죠. 그걸 입습니다. 입고 난 뒤에 관 안에 들어가십니다. 관이 펼쳐져 있는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 직접 자기 관을 배정을 받고요. 그 안에 한 분씩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앞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눕잖아요. 누우면 입안에다가 쌀을 넣어줍니다. 동전안, 노잣돈 쓰라고 동전 안 넣어주고 쌀을 저승 갈 때 배고프면 안 되니까 쌀을 넣어줍니다. 원래 우리 시신한테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눕잖아요. 누우면 관뚜껑이 텅 닫히고요. 그 다음에 망치로 땅땅땅 못을 박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두려움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관 뚜껑 닫히고요. 안쪽에 누워있는데 망치로 관 못을 박는 소리가 들려버려. 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정말 공포스러운 한순간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여 소리가 납니다. 야, 뒤야, 100살이면 저승문이, 이게, 이런 소리가 빡 들려오는 거죠. 음악으로. 야, 그러면 공포스러움이 극에 달합니다. 진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처럼 연출을 다 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냐.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죠. 인생 끝인가?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요, 아버님, 어머님,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입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잠이 들어.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죽음, 인생 마지막을 입에 쌀을 넣고 잔다니까요. 이런 분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고 나오시면 관뚜껑이 열릴 때 새로운 느낌으로 태어나는 어떤 제2의 인생을 사는 보너스의 삶을 사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무신 분들 빼고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고 나오면 와, 어마어마하게 자, 임종 체험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봉인사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제대로 정말 하고 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넘버 2 이색 체험 템플스테이. 야, 이게 정말 기록입니다. 어떤 거냐? 도심 속에 사는 것도 기록인데 템플스테이를 이게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이 200개가 넘어요. 프로그램을 하는 운영을 하는 사찰들이 200개가 넘는 템플스테이 중에 가장 짧은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이 사찰은 어디냐면 조계사. 아이고, 여기가 굉장히 명문이죠. 명찰이죠. 어떻게 하냐? 이지혁 씨께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 1호선 종각역 나오면 바로죠. 보신각 타종하는 종각. 네, 바로 여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또 청계천 자락 쪽으로 11월까지 뭐가 산다 그랬습니까? 열린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제 종각역 쪽에 내려서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각역 청계천 쪽 말고 반대쪽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조계사 사찰이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곳 지나다니다 보면 신익수를 만날지도 모르는 곳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몰을 하죠. 자, 조계사의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조계사는 역사의 사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일제시대 1938년도 설립 일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원래 이름이 태고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죠. 삼각산, 북한산입니다. 북한에 있는 산,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종로 쪽으로 옮긴 형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원래 창건의 역사는 1395년까지, 오래됐죠. 태조 3년입니다, 벌써. 까지 거슬러 갑니다. 근데 위치가 이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아까 조선시 지나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을 지나면서 이 사찰이 있었을 텐데 이게 말이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대문 안에 종로통에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이 왜 원래 대표적인 사자, 그게 뭐냐면 숭유억불 아닙니까? 유교를 숭배를 하고 불교를 억했잖아요. 이게 억압을 했잖아요. 근데 사대문 하니까 사찰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내에 허락받은 첫 사찰로 기록이 돼 있는 게 1910년도 종로에 세워진 각황사라는 사찰인데 요 38년도 태고사가 각황사 옆에 세워지면서 원래 있던 각황사 있죠. 요거를 흡수 합병을 합니다. M&A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사찰끼리 여기에 둥지를 트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조계사 가서 아직은 템플스테이 안 하고요. 볼거리를 봐야죠, 사찰 내에. 볼거리의 핵심이 대웅전 앞에 있는 12지신상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해가지고 지소, 몸토, 영국, 말량, 원닭, 개, 돼지, 띠까지 모든 조형물들을 여기다 쫙 세워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각 띠별로 여기에 내가 쥐야. 여러분 쥐띠 앞에 제가 쥐띠거든요. 쥐띠 앞에 딱 가면은 거기에 소원지를 작성해가지고 꽂아놓을 수 있게끔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소원지도 꽂아놓으면 되구나. 소원의 명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올해 같으면 갑진년 용띠잖아요. 진년에 태어난 분들은 다 가시면 되겠네요. 제 와이프가
용띠입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이프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사고가 날 뻔했네요. 말이 멎어집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기록의 템플스테이 뭐다? 당일치기. 당일치기인데 시간이 가장 짧은 템플스테이가 되는 거. 전국에서 가장 짧은 총알 템플스테이. 처음부터요. 끝난 시간까지 템플스테이 진짜 기록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시간이 딱 2시간. 야, 우리 방송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와, 이거 두 개 보면 끝나요, 그냥. 오, 어마어마하죠. 이 템플스테이가 2시간짜리 템플스테이가 있는 곳이 바로 조계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압권입니다. 가격이 템플스테이 체험이 원래 1박 2일하고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가격은 단돈 10,000원. 진짜 정말 10,000원의 행복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가 카페 가서 그냥 킬링 타임에 그럴 바에야 여기 가십시오. 가가지고 그냥 2시간 딱 채우고 나오시면 돼요. 내가 인천공항 가서 그냥 전망에서 뷰망 때릴까? 그러지 마시고 조계사 가서 오늘만큼은 2시간 10,000원만 딱 내시고 요거 10,000원의 힐링 요거를 체험을 하고 오시면 되는 거죠. 체험도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당일형 있죠. 당일형. 요게 이름이 always입니다. always. 항상 2시간짜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의 행복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라고 가격을 이렇게 정해놨고요. 성인, 중고, 초등생까지 똑같은 동일한 금액 받습니다. 10,000원. 10,000원 받고요. 요거는 조계사 내 경내 투어 아까 제가 12지신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한 바퀴 딱 둘러보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방이 하나 있어요. 방에서 뭘 하느냐? 연꽃 등을 만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찰에서 쓰겠죠. 만들어 놓은 걸. 네, 그걸 어디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고 오는 셈 치고 2시간 동안 연꽃 등을 만들면서 저기서도 한 바퀴 둘러보고 연꽃 등 만드는 체험하면 이게 2시간 동안 알차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2시간 동안 더 월발해. 사찰 보고 연꽃등 체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1박 2일 동안 길게 가져가면 1박 2일 체험형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108배 넣고 스님하고 차단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핵심만 딱 찍어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일, 월, 수 요때만 딱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스님들이 고생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 운영 시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일정은 10시에 스타트입니다. 10시. 야, 진짜 12시에 연꽃 컵등 만들기로 끝납니다. 간단하죠. 오전 타임 때다. 아유,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딱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나 안 되겠다. 신기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1박 2일 난 진짜 정말 조계사에서만큼은 해야 돼. 이런 분들은요. 1박 2일 체험형으로 도전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108배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스님하고 차담 정도 추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재밌는 게 1박 2일 하실 때 요거 있습니다. 공양하는 식당이 재밌어요. 식당 이름이 특히 재밌는데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승소입니다. 승소. 어머님 소송인 거 말고요. 승소 그거 말고 승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님들이 국수라 그러면 막 그냥 열광하시죠. 우리 스님들. 그래서 국수만 보면은 미소를 짓는다고 스님들 승자 쓰고요. 웃음 소자 써서 승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님들 국수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메인 요리는 국수겠죠. 잔치국수 팔고요. 비빔국수 팔고요. 그다음에 미역옹심이 있습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미역옹심이. 그다음에 비빔밥은 새싹으로 만들어줍니다. 괜찮죠? 가격대가 다 10,000원대 언더다 보시고요. 싸고 정말로 진기한 사찰 음식류의 하나를 맛볼 수가 있구나.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국수를 현장에서 승소해서 소송에 이긴 거 말고요. 맛볼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계사까지 가신 김에 항상 쌍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조계사 보면 무조건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계사 바로 옆쪽으로 우정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최초의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1884년 있죠. 1884년은 다 우리 또 역사 시간을 외우고 계시죠. 1884 갑신정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고종 21년에 세워진 건물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1884년 12월 4일 있죠. 정확한 날짜 12월 4일에
우정총국의 낙성식 축하 연회장이었습니다. 1884년 갑신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정총국, 바로 여기 이 건물의 낙성식 축하 연회장에서 김옥균, 박영효 이 두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 보수파들을 살해를 하고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켰던 역사의 현장이다. 근데 아쉽게 3일 천하로 끝이 났죠. 그래서 여기 이 역사가 있던 공간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안쪽은 지금은 최신 기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그래서 여기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최초의 우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죠, 요거. 네, 요거. 네,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우표는 원래 우표 수집가들이 문위 우표라 부릅니다. 문. 당시 화폐하니까 문이었대요. 문. 그래서 문위 우표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표까지 보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오면 완벽하게 조계사 쪽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또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계사 쪽에서 길만 건너가시면 불교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뭘 하냐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들을 진두 지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까지 가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불교문화사업단 건물까지 보고 오면 좋은데 여기를 왜 가야 되냐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가시면 5층으로 올라가십시오. 5층에 가면 선식, 우리 외에 또 불교식으로 선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식 맛집이 있습니다. 선식 맛집. 그래서 선식 맛집인데 코스 요리로 선식이 제공이 됩니다. 야, 선식을 코스 요리로 먹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식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선식, 불교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래서 선식, 이름이 선식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식 코스가 있습니다. 원식 코스, 그다음에 마음식 코스, 그다음에 희식 코스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가장 비싼 거는 희식입니다. 희식,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다. 불교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 원, 마음, 희까지 있는 코스 요리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드시고 나오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선식들도 고급화할 수 있다. 럭셔리하게 브랜딩을 할 수 있구나. 대단히 우수한 어떤 코리안 맛집을 우리 또 불교에서 밀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야, 오늘 마지막 코스 제가 보너스라 그랬죠?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지금이 또 다 이 여름 휴가철이고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제대로 1박 2일 스테이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술을 배우는 사찰. 아이들이 여기 가잖아요. 오면 막 그냥 날라다닙니다. 막 평평 날라다니고요. 어디냐 그 사찰이 경주에 있는 골굴사라는 사찰이었습니다. 골굴사. 경주시 함월산이라고 있습니다. 함월산. 이 함자가 품다. 월자가 뭐냐면 달월자. 그래서 뜻은 달을 먹으면 살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함월산이라는 게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경주꼴로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딴 데 가면 큰일 나. 어머니. 경주에 있는 지금 함월산이에요. 거기에 있는 골굴사는 사찰 갑니다. 큰일 납니다. 딴 데 가면 큰일 나요. 자, 높이가 584m짜리고요. 함월산.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안면 호암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상 부근 바위가 굉장히 험준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완만한 능선으로 좀 이어져 있어서 그냥 돌아다니기 좋다. 그리고 여기에 함월산이 달도 품었지만 품고 있는 사찰 중에 가장 유명한 사찰이 뭐냐면 골굴사라는 사찰이죠. 사찰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름도 벌써 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굴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느낌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사찰이 특이해서 이색적인 사찰을 찾아다니는 대한민국의 여행 작가들도 있고요. 사진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버킷리스트 영순입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고요. 이색적인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굉장히 특이한 곳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배우는 갈고 닦는 무술이 뭐냐? 우리 방금 전에 선식을 먹고 왔잖아요. 여기서는 선무도란 걸 배웁니다. 선무도의 총본산. 그래서 여기 애칭이 뭐냐면 골굴사라는 사찰이 애칭이 한국판 소림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술, 소림상 붙어도 될 정도의 스님들이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진짜 스님들이 여기는 막 다니기까지는 않죠. 과장이죠. 자, 하여튼 굉장한 역사를 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역사. 15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인도에서 광유선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 일행분이 경주 함월산에 하필이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건을 하는 게 골굴사하고요. 기림사 요 두 사찰을 창건을 합니다. 그래서 골굴사 쪽은 광유스님 일행이 인도를 번떠가지고 석굴사원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가 석굴이에요. 그래서 석굴사원 형태로 인도를 본 땅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치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곳으로 버킷리스트 영수이다. 이거 보시는 거죠. 석굴사원 형태로 조성을 했고요. 국내에서 그리고 가장 기록에 오래된 석굴사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역사도. 그래서 여기에 석굴. 원래 하물사 기슭 쪽으로는 이 골굴암이라고 암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수십 미터 그 응회암, 암석 자체의 재질이 응회암이라 불러요. 응회암이 이 터를 잡고 있는 그 안쪽으로 12개, 12개 석굴이 나 있고요. 암벽 제일 높은 곳에 그 유명한 여기에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마애불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는 거 각오를 하시고, 도전하실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이 만약에 손주들 데려갔다 이런 분들은 마애불상까지는 손주들만 올라오네. 우리는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돌계단을 계속 밟고 올라가거든요. 힘듭니다. 땀 뻘뻘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힘드니까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나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손주들이나 올라갔다 오면 된다. 그래서 옆쪽으로 석굴 속에 스님들이 이렇게 둥지를 트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 불상들도 있다. 그래서 원래 그 겸재 있죠. 화가, 조선시대 굉장히 유명한 화가 겸재 선생님, 우리 겸재 로드도 있잖아요. 겸재 정선의 그림 중에 골굴석굴도라고 있습니다. 골굴석굴도. 여기에 마애불상하고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그다음에 12처. 아까 우리 12개 굴이 있다 그랬잖아. 석굴들이 모두 목조로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모두 소실이 되고 이제 목조, 원래는 목조였죠. 그래서 바위 굴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 속에 있는 거는 목조인데 이건 다 타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현실에 남아있는 것은 바위 굴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무언가 역사하고도 매칭을 시켜서 같이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절벽 꼭대기 거. 나중에 템플스테이 하면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 원족, 멀리 산에 갈 때 보게 되는 게 맨 꼭대기 올라가시면 높이 4m 그리고 폭 2.2m짜리 마애불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물로 지정을 당연히 해놓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또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함월산 워낙 또 산이 달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트레킹하고 명상하는 체험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로 선무도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무도 여기에 선무도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배우냐? 사찰 입구 쪽에 딱 가잖아요. 여기는 벌써 선무도하는 스님들의 청동으로 만든 그 형상들이 쫙 입구 쪽 일주문을 따라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시면 선무도를 자연스럽게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나게 되고요. 선무도는 원래 이랬습니다. 수백 년 걸쳐서 승가의 비밀리에 전해진 무술이라는 거죠. 기원은 신라시대 봅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승병들이죠. 그때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승병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마했던 승가 고유의 어떤 수련법이다. 그게 선무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 동작들 수련을 하고요. 이후에 108배 하면서 암사 올라가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1박 2일 코스잖아요. 둘째 날은 바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포항이라고 있어요. 그 등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간포항 쪽으로 가면은 송대말 등대라고 있습니다. 그 송자가 뭐냐면 소나무 송자야.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던 절벽의 끝자락이라는 뜻이죠. 그쪽에 등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절경이 멋있겠죠. 거기에
바다에 나가가지고 해안가 쪽에 들어넣어서 이 선무도를 수련을 하는 것도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외국인 분들도 많아요. 여름에 골굴사 사찰 찾아가면 선무도 배우러는 외국인 분들까지 많이 오거든요. 도는 뭔가 몸이 튼튼할 때 정신까지 맑아져서 나오는 게 도거든요. 그래서 무술, 무예, 여름에 뭔가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손주 손 잡고 끌고 경주까지 한번 가서 선무도 딱 배우고 나오시면 몸과 마음까지 같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야, 정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코스죠. 이색, 임종 체험까지 있는 이색 체험이 있는 템플스테이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재밌죠? 몸과 마음이 벌써 건강해지셨죠? 다음번은요, 더 재밌는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지하철 여행이지 코스도 함께 할게요.